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39호 제2면 기사입니다. 캠코, 부산경찰청의 치매 환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기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7월 15일, 월, 부산경찰청 7층, 부산시 연제구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부산경찰청에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산 지역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배회 실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부금은 배회감지기 100대 구입 및 기기 통신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장착돼 보호자가 전용 어플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를 통해 보호자 호출도 가능해 착자의 신속한 수색을 돕는다. 부산 지역 내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2023년 약 2,000건에 달한다. 캠코는 이번 기부가 치매 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방지해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도 제2차 직원 정기 채용 실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개선 및 홍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매우 열악했었다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계속 소통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 모임을 결성하여 선배 동료 도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연구를 연구 용역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통계 데이터 포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이 운영하는 장애통계 데이터 포털, https://gadi.or.kr/stat 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수한 웹 접근성을 갖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3월 오픈한 장애통계 데이터 포털은 개발원이 생산하는 국가승인 통계 장애인 3패널 조사 데이터와 장애 분야 주요 통계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 장애통계 전문 아카이브다. 데이터 다운로드, 간행물 제공, 주요 지표 시각화, 통계 뉴스레터, 뉴스 빅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원은 장애통계 데이터 포털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이트를 구축했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음성으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글씨 크기 장평 자간 확대 기능, 마우스 커서 확대 기능, 흑백 전환 기능, 집중력 진화 모드 등 추가적인 편의 도구를 탑재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이번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은 장애 관련 통계 정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장애인 및 정보 취약계층이 장애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향후 매년 생산하는 장애인 3패널 조사 데이터 외 100종 이상의 장애인 관련 통계 지표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 전달.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와 공공의료원 유치를 향한 시민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직접 제출하면서 유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성중 행정일부지사에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함께 시민 21만 1,359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미리 이석균 조미자 이병길 이용호 정경자 등 6명의 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소속 정당과 지역구를 초월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았다. 시는 900억 원 상당의 1만여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배후 인구로 약 110만 명의 도민이 있어 후보지 8곳 중 유일하게 흑자 경영이 가능해 공공의료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더욱이 3기 신도시가 완공되면 배후 인구는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치 예정지인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가평 양평을 비롯해 하남 광주까지도 영향권에 둘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러한 입지적 우수성은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접견 자리에서 주 시장은 우리 시는 민관 정의 하나 되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유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평가에서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21만 명의 서명부를 보니 남양주 시민의 관심과 열정이 잘 느껴진다며 향후 평가 기간은 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도의원 6명은 지역구와 당을 떠나 오로지 의료 공백 속에 있는 110만 도민을 위해 지역 의료 기반을 확보하고자 일심동체로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도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수요 조사를 오는 15일 마감하고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9월 말께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장미란 제두차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17일 수,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 패럴림픽, 이하 파리 패럴림픽 참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한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사전훈련 캠프와 급식 지원, 현지 더위 대비 방안과 경기력 향상 대책 등 파리 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선수 시절을 추억하며 새로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복도 입어본다. 이어 골볼장과 배드민턴장, 펜싱장, 보치아 경기장, 역도장, 탁구장, 사격장, 양궁장, 수영장 등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살펴본다. 특히 장 차관은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빵과 쿠키 등 간식을 선수에게 직접 전달하며 응원할 계획이다. 선수들이 부담 없이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밀가루와 버터, 백설탕 등을 넣지 않았다. 장미란 차관은 대회 개최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는 부상 없이 본인이 할 것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회가 끝났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며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우리 선수들이 파리 현지 무더위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지정타 주민 끈끈하게 있는 웰컴, 말로 전하는 19데이 행사 추진.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19일 가현동 과천행복어울림센터에서 웰컴, 말로 전하는 19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천시가 한국마사회로부터 기부받은 8천만 원 규모의 지역 복지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복지정보망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은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9일에 다양한 주제를 갖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복지관과 가현동 행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행복드림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내 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이웃과 인사를 나눠요 캠페인, 우울척도 자가진단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우산 만들기, 자개 손거울 만들기, 아로마 테라피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주민이 있는 지역사회로 더 가깝게 찾아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복지 정보를 얻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